안녕하세요. 자, 헌님입법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우리는요 공부하시는 이유가 바로 10월 달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죠. 시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다뤄보셔야 돼요. 그냥 이론만 계속 본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은 아직 이론이 잘 안 됐으니까 아직은 문제 풀 때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문제는 문제로서 공부를 하셔야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우리 이 예상 문제집이죠. 자, 요즘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자꾸 어려워지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는 기본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대응하기가 부족하죠. 자, 그래서 제가 편찬한 이 예상 문제집은 특징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 가지고 계속 돌려서 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기출됐던 거, 다른 시험에 기출됐던 거, 특히 이 민법 과목은 우리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시험 과목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집에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온 지문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다른 시험에도 나왔던 거, 감정평가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행정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단에서 Q&A 시행하고 있는 기출 지문들, 이미 그건 검증이 됐던 거니까요. 자, 그런 지문들도 완전히 여기에 녹아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이제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민법의 문제 난이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상한 곳에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나오는 곳에서 계속 나오는데 문제 형태를 바꿔놓는다고요. 그래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저도 이 문제집에 그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틀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죠. 그 다음에 또 옳은 것은,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 그 다음에 민법은 또 사례형 문제. 자, 이런 것을 여기에 전부 다 순서대로 쭉 어느 테마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계속 수록을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문제를 다뤄봄으로써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순서인데요. 이 문제를 막 어떤 문제집 보게 되면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수록해 놓은 경우도 많은데, 저는 어느 한 테마가 있다, 예를 들어서 착오라든지 아니면 협의회 무건들이가 있다 그러면 쉬운 문제부터 먼저 수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쉽게 문제를 다가갈 수 있도록 해서 쉬운 문제부터 점점 어려운 문제까지, 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풀게 되시면 문제를 풀면서 자동으로 이론이 정리되면서 문제 푸는 스킬이, 능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문제도 배열했습니다. 신경 많이 썼습니다. 온 정성을, 제 혼을 다 갈아 넣어서 이 문제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집 하나를 가지고 잘 정리하신다면 올해 시험은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집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데, 자,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드리느냐. 첫 번째는, 자,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걸 전부 강의 시간에 다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좋은 문제만, 특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만 선별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주 중요한 아마 이론이 있을 거예요. 역시 이론이 어느 정도 돼야 문제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이론을 프린트로 해서 일단 나눠드려서 그 이론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다시 봐서, 자, 문제를 풀 건데 그 프린트 이론 요약 정리도 그냥 밋밋하게 이론 요약 정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OX, 또 그 다음에 괄호 넣기, 선택,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하게 그 프린트 이론을 가지고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시 문제를 풀게 되면 훨씬 더 이 문제 푸는 어떤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달에 걸쳐서 우리 예상 문제집 이걸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굉장히 이제 덥고 습하고 또 공부하시기 참 어려운 때인데, 요 7, 8월에 우리 이 예상 문제집을 완벽하게 정복을 해서 올 10월에 있는 우리 시험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실력을 확 올려놓자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합격합니다. 화이팅! 들어가 보죠. 앞쪽은 법률행위 총설은 거의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죠. 권리 변동,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틀은 민법은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법률 효과라 하면서 결과는 민법은 권리 변동이에요.
그러면 그 권리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법률 요건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민법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 행위를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배우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앞쪽은 뭐 보실 것들만 쭉 보시고 들어가시는데 쭉쭉쭉쭉 내려가세요. 일단은 9번을 보세요. 자,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이제 나누는데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를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그 중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 하고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한다. 이렇게 나누면서 물론 우리는 이제 계약을 중점적으로 배우셔야 되겠지만 요 앞쪽에서는 단독행위를 주로 물어본단 말이죠. 왜?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보니까 자, 단독행위 중에서 요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건 이제 작년, 재작년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지문 하나 정도는 끼어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우리가 외우셨잖아요.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동생이 있죠, 동생. 동상을 해. 개구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자, 앞에서 바로 뭐라고 있냐면 침을 튀기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황해하니까 뭐 하고 있어? 헤헤거리고요. 헤헤거리고. 그래서 동은 동의, 상은 상계, 치자 들어간 거, 철회, 취소, 추인, 뭐 채무, 면제, 그다음에 해제, 해지 이런 것들이고. 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각종 포기들이 나오는데 포기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대방이 없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포기가 많아. 자,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배우시긴 배우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리권 수요라는 거. 이건 대리에서 이제 배우시는데 이 대리권 수요는 대리 파트에서 종종 지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요도 법률행위예요. 그 법률행위인데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 여러분이 저한테 그 여러분의 부동산을 팔아달라는 대리권 주는데 그 대리권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권행위라고 그러죠. 수권행위는 여러분의 의사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맞다고요.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저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제가 이제 대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부동산을 팔아서 처리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이미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위임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리권을 저한테 일방적으로 줘도 저는 그 대리권을 받아야 된다. 제 지금 부동산 파는 걸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제가 아마 변호사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변호사가 가장 대표적인 임의 대리인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송사건에 휘말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혼자 소송해도 돼요. 혼자 소송해도 되지만 상대방은 자, 변호사 수임해가지고 변호사가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혼자 지금 소송하다 보면 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대리인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냥 선임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사건을 설명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부터 하는 거예요? 계약부터 하는 거예요. 내 사건을 좀 처리해 달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위임계약을 한다고.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거. 그럼 변호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위임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제 변호사는 여러분의 사건을 대신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럼 법원도 대리해서 나가야 되고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럼 내 대신에 그 사건을 대리해서 처리해 주세요라고 대리권을 주겠죠. 그럼 변호사는 이미 여러분하고 여러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뭘 했어요? 위임 계약을 했는데 아니 난 법원에 안 나가랍니다. 대리권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대리권 주면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일방적인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 단독행위. 요거 이제 대리에서도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들 외우셨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2년 연속 이제 이걸 골라봐라 그랬는데 이건 많지가 않죠. 일단 제 이름 생각하시라고 그랬어. 유, 제, 헌이 아직 나오면 안 되고 소포기죠. 포기 중에 소유권 포기. 유는 유언 또는 유증이죠. 유언으로 자기재산을 주는 거. 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잡고 이제 골라봐라 그 얘기죠. 9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만 묶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소유권 포기는 자 상대방 없는 거죠. 이거 꼭 끌려면 안 되고 계약 해제는 맞죠. 헤헤.
자, 계약의 일부 취소죠. 앞쪽을 볼 게 아니라 계약 같은 거 이제 헷갈리라고 뭐 앞쪽에 뭐 하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맞죠. 증여는 계약이죠, 이것은. 자, 무권 대행이 뭐 추인, 치읓. 자, 그래서 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만 묶은 것은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5번이 되겠네요. 곤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하고 앞쪽에 살짝 보셔야 될 게 7번을 보니까 관념의 통지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건 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법률행위 중심으로 배우시는 거지. 이 관념의 통지나 이제 의사의 통지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법률행위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준법률행위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런 거 따지게 되면 이제 뭐 어지러지고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우리는 법률행위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왜 이걸 보냐면 여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뭐가 있어요? 최고. 이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치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예, 이제 단순히 외워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그런 함정이 있는데 여기 치자 들어갔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치자가 들어가, 치치치치. 근데 요 놈은 치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건 준법률행위 중에 의사의 통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의사의 통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하고 나서 봤더니 저놈이 무권 대리냐. 그럼 본인은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죠. 그럼 상대방이 본인한테 물어보겠지. 추인할 거요? 추인하지 않을 거요? 자,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한 사람의 의도대로 결과가 발생돼야 되는데 최고는 최고한 사람의 의도대로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의 대답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럼 본인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법률 규정에 긍정, 부정으로 끝난다라고 법률 규정에 되어 있죠.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최고자가 나오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것은 준법률행위 중에 뭐에 해당된다? 의사의 통지라는 거에 해당돼요. 의사의 통지. 그렇게 그거 하나 조금 비교해서 들어가시고. 자,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이제 단독행위와 관련된 거 풀어보시면 돼요. 자, 쭉 들어가.